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이고요. 앞전에는 오늘, 자, 지수, 장중, 흐름, 좀 조정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빅텍, 뭐, 엘컴텍부터 해가지고요. 가상화폐, 반도체, 통신, 자동차 섹터,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또 제가 좀 매매를 했었던 매매 복귀들, 뭐 이런 것들 좀 보여드렸었고요. 자, 이어서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동신건설이 일단은 앞전에 좀 시세를 주고 조정받은 다음에 오늘 조금 개파락 이후에도 양봉의 모습을 좀 그렸는데 5일선을 좀 타면 뭐 조정 이후에도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타면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토탈 소프트와 수산 INT가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하면서 일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형지 INC와 정다운 형지 INC 맥점이죠 지금. 일단은 앞쪽의 고점대를 뚫고 나서 두 차례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5일선 벗어나지 않고 있고 뭐 오늘 시장이 좀 빠졌을 때 뭐 크게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뭐 이 정도야 뭐. 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저점을 낮출 수도 있어요. 낮출 수도 있는데 깨지 않고 뭐 5일선 지켜내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구간 상방으로 돌파를 해서 시세를 줄 수 있는 지금 형지 INC와 그 다음에 정다운 네. 정다운도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5일선 이렇게 살짝 밀렸는데 이 자리를 바로 좀 지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슈프리마 HQ도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요 구간에서부터. 그래서 요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요 종목보다도 오늘 탄력적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카운터텍 관점에서 역시 뭐 바로 이어 나갈 수도 있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뭐 받고 최근에 나왔던 저점을 뭐 저점 깨더라도 뭐 저는 일단 5일선 종가 관리가 된다면 계속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슈프리마 HQ. 자, 증권생명 뭐 최근에 뭐 증시가 워낙 좋으니까요. 사실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좀 잘 나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또 단일가 지정 예고가 나왔는데 뭐 일단 거래량 한번 또 죽이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5일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체크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SK증권도 그 다음으로 좀 탄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뭐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뭐 개인 시장 점유율 1위 아니에요. 키움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만 보고요. 지금 생명, 뭐 건설까지도 있는데, 뭐 생명도 뭐 최근에 하나생명도 지금, 네, 그죠? 맥점이죠. 맥점.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보고요. 건설주들도 최근에 좋죠. 현대건설이 오늘 좋았고요. GS건설, 네, GS건설. 그러면서 NX 오늘 공략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그냥 좀 제 기준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3시가 좀 넘도록 제대로 상한가 안착을 못하면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수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 NX 제가 이제 최근에 힘이 느껴지는 자리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 후성이란 종목이 있었고요. 그죠? 후성. 일단 한 차례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후성 네, 요 구간대가 지금 중요해요. 요 구간대 지금 21선은 위에 있고 생명선은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빠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네, 그런 자리에 있어요. 후성. 요 구간이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뭐였죠? 엘비스미콘 오늘도 말씀드렸던 엘비스미콘도 시세가 나왔었고요. NX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 자리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봤던 종목인데 오늘 아무튼 굉장히 장 초반부터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해서 저도 좀 공략을 NX 했던 종목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 계좌 이제 키움이 아니라 이제 대신으로 좀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에서는 뭐 뭐니 해도 그린 케미칼 요것도 오늘 장 초반에는 말고 좀 시장 빠졌을 때 베팅을 했다가 수익 실현을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카운터덱 관점에서 일단 계속 좀 말씀드렸는데, 요거 내일도 뭐 흐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카운터덱 관점에서 저는 계속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5일선 한번 밀더라도 요거는 어느 정도 자리를, 네, 뭐 크게 빠지지 않고, 네, 그래서 요거 그린 케미칼도 잘 보시고요. 일단 정석적인 흐름이라면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자리는 내일 한번 어느 양봉이든 음봉이든 조정이 나오고 나서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많죠. 뭐 OCI 아까 뭐 앞서 보여드렸고, 뭐 빅캠스, 뭐 KC 코트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워요. 5일선을 지금 벗어나서 있습니다. 다시 최근에 좀 요 양봉을 뚫어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아무튼 그린 케미칼을 필두로 해가지고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좋죠.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5일선 받쳐주고 있고, 5일선 지키지 못하면 다시 이제 눌렸다가 그죠?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네,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일단 최근에 저항을 뚫고 올라왔으니 좀 체크를 계속 좀 당연히 해봐야겠죠. 자, 해운 쪽에서는 오늘 눈에 돋보였던 종목이 TK 케미칼. 네, 요거 지금 딱 5일선 받치고 있고 급소 맥점 카운터덱 관점에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내일 공략 후보, 네,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제가 어제 온라인 라이브 뿐만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이 2.9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요런 자리에서부터는 셀트리온이 생명선을 좀 벗어나고부터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나마 셀트리온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생명선을 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해도 뭐 저는 관심도 없고 생명선 올라오기 전까지는 벗어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 셀트리온을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 쪽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특히 이제 헬스케어가 오늘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간에서 아까 보니까 셀트리온이 거의 3% 상승을 해줬어요. 뭐 뉴스가 있었나요? 셀트리온 코로나 그 조건부 허가 대상, 네, 조건부 허가 대상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네, 아무튼 지금, 네, 심사, 조만간에 뭐 또 좋은 소식이 나와 줄지,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자,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죠? 요 라인을 짚어드렸을 거예요.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요 라인을 좀 지키는지. 그 위에서 오늘 어쨌든 시세가 나왔었고요. 오늘 시장 흔들리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은, 그죠?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어쨌든 5일선이 위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셀트리온 2.94%, 셀트리온 헬스케어 1.68%, 네,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세 주고, 내일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아무튼 요건 이제 생명선과 5일선이 강력한 또 이제 지지 라인으로서 기준선을 생명선, 5일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 자, 그 다음에 대성 미생물이라는 종목도 오늘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매매는 하지 못했는데 오늘 사실 여기 제약바이오 여기 제가 이제 체크를 못했네요. 상한가도 지금 체크를 못했죠. 앞전에 제가 NX는 체크를 했고 반도체에서 AD칩스. 일단 보령제약, 보령제약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저는 오늘 뭐 가장, 아까 이제 요거 봤었죠. 영화테크 매매복귀 다 봤었는데, 보령제약이 오늘 가장 큰 수익을 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령제약이 역사상 신고가예요. 역사상 신고가고, 딱 마법 속성. 기본 특강 때 제가 이런 자리를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기본 특강 때. 요거, 시가에 여기서부터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놓쳤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죠. 굳이 그런 특강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추세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서부터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다른 계좌도 저는 적극적으로 요건 다른 계좌인데 막 베팅을 했었습니다. 보령제약 그리고 아까 이제 오늘 카카오 요 계좌가 맞죠? 오늘 앞서 이제 올려드렸던 그 썸네일 요거 보시면 여기는 안 썼구나. 근데 오늘 제가 올려드린 거 보시면은 이 급락 오늘 시장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제가 아까 텔레피스도 그걸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한 거 보여드렸었는데 요 계좌에는 이제 카카오 최근에 정말 잘 나가잖아요. 카카오
네, 카카오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갑자기 이제 제약바이오 보다가 좀 샜는데 그 네이버도 어쨌든 지금 요 구간을 소화를 하고 네,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가를 좀 지키면서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벗어나면 요 라인을 좀 벗어나면 시간이 좀 필요로 하고 다시 벗어났다가 타면 보시면 되죠. 그죠? 자, 아무튼 카카오도 최근에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8% 상승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요거 말씀을 드렸죠. 그, 급락장에서 수익내는 팁, 그걸 활용해가지고 지수 반등과 함께 두 차례 공략을 한 거예요. 공략해서 뭐 2%, 공략해서 뭐 2%. 네, 이렇게 좀 확정을 요것도 좀 했었습니다. 뭐 그 밖에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네, 다시 또 뭔가 떠오르면 살펴보고요. 일단은 네, 마저 볼게요. 제약바이오. 아무튼 본영 제약이 오늘 뭐 굉장히 이제 강하게 흘러갔어요. 강하게 흘러가가지고 수익 실현을 좀 해가면서 내일도 좀 이어서 대응을 할 텐데 뭐 특별히 뭐 뉴스가 자극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장 초반에 이런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35,000원. 근데 충분히 이런 장전에 나오는 것들도 제가 잘 봐야 된다. 특별 강의 때 정리를 해서 특별 강의 때 제가 장전에 장 마감 장 전후에 무엇을 좀 잘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한가를 오늘 기록했는데 25,800원입니다. 아직도 업사이드 그죠? 매력이 있네요. 반드시 간다라는 건 아니죠. 레포트 그냥 보조지표입니다. 역시. 자, 아무튼 보령 제약이 오늘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공략한 종목 중에서 시원하게 좀 올라갔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자 박셀 바이오도 어제 금요일날 이렇게 5일선 무너졌었고 시간에서도 거의 9% 거의 시간의 하한가였지만 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도 뭐 얘가 정말 빠질지 아니면 개파락 이후에도 뭐 회복하면서 양봉을 그릴지 모른다. 그죠? 오늘 딱 개파락 하고 나서 시가 좀 벗어났다가 돌파하면서 엄청난 또 시세를 줬습니다. 시가부터 해서 20%나 줬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아가세요. 축적을 하세요. 통계를. 그래서 아무튼 박셀 바이오도 뭐 저는 네, 아무튼 계속 좀 보고 있고요. 박셀 바이오 하면은 피플 바이오. 사실 이제 피플 바이오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시가부터 해가지고 시가 대비해서 거의 뭐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런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저는 이제 요거는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피플은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한 차례 좀 조정 이후에 달려가주면 참 좋은 정석적인 흐름이죠. 요거. 그래서 피플 바이오가 내일 개파락을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간의 상황으로 보면 개파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큰데 내일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오늘의 캔들 좀 깨지 않으면 제가 아마 내일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내일도 바로 좀 시세가 나오면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피플 바이오. 자, 그 다음에 고 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제가 요 라인을 그어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뭐 근데 사실 요거는 시작부터 빠져가지고 시장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빠지고 나서 오히려 시장보다는 박셀바이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시가 딱 회복하니까 이제 뭐 고 바이오랩도 어느 정도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양봉의 모습을 좀 그려준 모습입니다. 요 자리를 좀 지켜 나가면서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바로 가는지 네,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고 바이오랩. 그 다음에 앞타 바이오도 일단 5일선은 어떻게든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앞타 바이오와 최근에 티움 바이오를 좀 말씀드렸는데 티움 바이오는 어제도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모습 나오면 안 된다. 미리 차트가 경고를 해주죠. 네, 5일선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벗어났고 오늘도 그냥 뭐 시장 영향이 아니라 이미 탄력도를 잃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제 앞타머도 그렇죠. 앞타머도 제가 요 라인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5일선 빠지고 네, 그죠? 프리시전 바이오도 5일선 빠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자리 제가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실적도 괜찮고 뭐
예, 뭐 재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실적, 수급, 재료 이런 거는 보조 지표예요. 여러분들의 손실 수익을 결정하는 건 차트입니다. 가격이에요.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걸 잘 이렇게 가격 차트. 그러니까 차트가 정말 중요한데 차트의 최우선의 기준이 있어야지. 일단 아무리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고 재료가 좋으면 뭐예요? 가격을 계속 하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켜줘야 될 자리, 공략해야 될 자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 이렇게 보시면 네, 5일, 이 영상도 5일선, 21선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준선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은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근에 이것만이라도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5일선, 21선. 네. 그래서 좀 유튜브 영상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 뿐만 아니 분들도 그러니까 특강 때는 제가 다 말씀드리죠. 5일선, 21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라인들에 대해서 뭐 급소, 맥점 이런 라인들을 다 알려드리는데 5일선, 21선만이라도 좀 지키시면 이러한 손실을 좀 회피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어서 좀 볼게요. 아무튼 앞타 바이오도 그래서 5일선을 좀 벗어나면 일단 요거는 요 정도 라인을 또 지키면 괜찮아요. 지키면 괜찮은데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 5일선 이 위에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저도 좀 대응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해서 조금 비중 조절하면서 봤어요. 비중 조절 개파락부터 저는 비중 조절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이게 요 계산과 잠시만요. 네, 그죠? 아이고. 네, 요 계좌로 녹십자 랩셀을 대응하고 있었는데 네, 비중 조절.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개파락은 좋지 않습니다. 개파락 좋지 않아요. 무조건 개파락했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저는 일단 안 좋게 봅니다. 이때 비중, 조절,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대로, 손실 받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 한미사이언스. 네, 한미사이언스도 역시 개파락 출발했고요. 이후에, 오후 들어서 조금 이렇게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 최근에 요 갭을 만든 라인 요거는 그냥 요 기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준이나 더 올려가지고 요 한 85,000원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삼성 SDS 그러니까 지금 그 모더나 유통 백신 관련해서 녹십자 랩셀 일단은 오늘은 이런 모습인데 전체적인 그림 제 기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요거는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언제든지 5일선을 올라타거나 요 캔들 뭐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요 자리를 좀 잡아 먹으면서 가는 시그널이 나오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거론되고 있는 게 녹십자와 한미, 그죠? 한미.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 백신 유통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죠. 요것도 지금 5일선 지금 어쨌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빠지면은 뭐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5일선 지키면서 바로 또 양봉 흐름 나와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요거 메모장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봤더니 스마트 게이트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스마트 게이트 신성 ENG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 게이트 코로나 게이트라고 쳐볼까요? 코로나 게이트라고 쳐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그냥 연합 뉴스를 제가 보다 보니까 있길래 그 코로나 방어방 약간 이런 게이트였거든요. 이런 게이트 그래서 아무튼 신성 ENG라는 회사도 뭐 공급을 했다라고 하니까 한번 차트를 그래서 저도 봤어요. 신성 ENG. 자, 차트 모습 어떻죠? 네. 생명선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뭐 요 자리를 또 뚫고 올라오면 시가의 움직임 좋다면 아무튼 이러한 부분 뉴스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일단 또 그린 뉴딜 관련 주기도 하죠. 신성 ENG는. 자, 그 다음에 인트로 메딕이라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인트로 메딕도 이 게이트
네, 방역 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출입 통제 시스템 방역 게이트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또 이미 생명선 한번 찔러주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가 레드불 시그널에도 포착이 뭐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인트로메딕 이렇게 두 종목 같이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젠백스 링크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젠백스 링크 최근에 삼성제약과 함께 같이 좀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죠. 일단 젠백스 링크가 시간의 상한가,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5일선 좀 이탈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요 자리 지키면서 또 시세가 나와줄지 보시면 되겠고, 자 제약바이오는 그냥 요 정도, 네, 요 정도만 볼게요. 아무튼 셀트리온 비롯해서 뭐 피플바이오 자리, 고바이오랩, 네. 어떤 종목이 내일 올라갈까 보다도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일선, 21선 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웹젠, 게임 섹터에서 웹젠이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자리들을 지금 만들고 있죠. 네. 요 긴 기간 동안을 쭉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다가 지금 조금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이렇게 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젠 체크를 하시고, 최근에 이제 컴투스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SNK 같은 경우는 시간에 조금 빠졌는데 요게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빠졌다가 올라오면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근데 내일이 마지막 좀 시세를 주고 빠질 수도 있는 날입니다. 급락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조심하시고요. 최대 주주 변경 내일 뭐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뭐 확정이 될지. 아무튼 SNK 일단 5일선 위에 있고, 컴투스 비롯해서 최근에 뭐 넷마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드불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요 자리를 좀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 자리 위에서만 저는 관심을 갖고 봅니다. 요 자리 밑에서는 그냥 안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도 오늘 좀 매매를 했었어요. 오늘 매매했던 종목인데 일단 차트가 흐름이 괜찮죠. 대한항공 내일도 뭐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대한항공. 그 다음에 카카오. 아까 뭐 카카오도 보여드렸던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그 쿠팡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상한가 특징주들 빠르게 차트 한번 볼게요. 제이웨이는 역배열에 있고 뭐 별로 동전주고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고요. 조강 같은 경우는 뭐 차트가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뭐 상한가를 뭐 이유가 뭐죠? 네, 조강이 뭐 실적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네. 아무튼 조강이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뭔가 이제 특별히 재료가 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그래서 뭐 저만 모를 뿐, 뭐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NFC라는 종목도 요거는 앞으로 체크를 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5일선, 21선 기준만 보더라도 그죠? 요 기준에서 돌파,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을 좀 잡고 보시면 됩니다. NFC. 장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갔었네요. 요거는 못 봤는데 NFC 아무튼 상한가를 기록을 한 최근에 비교적 상장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공략을 했었던 보령제약, 그 다음에 동방이 오늘 쿠팡 좀 아쉬웠어요. 동방 요거를 좀 공략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요런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하기도 했었는데 좀 흔들림 속에서 저는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말씀을 못 드려서 어제 이게 어제도 뉴스가 있었나요? 쿠팡? 어제가 쿠팡 상장 얘기가 저도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쿠팡 관련해서 과거에는 말씀드렸어요. 쿠팡 하면은 뭐 동방이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게 오늘 시작부터는 쭉 좀 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가를 회복하면서 폭발적인 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동방. 자, 쿠팡 관련해서 오늘 또 부각을 받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일단 동방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KTH 라는 종목도 시간에서 뭐 좀 3.86%또 상승 흐름 보였네요. 요거 관련해서 OTT라는 키워드가 보이니까 꼭
이런 영향을 받아서 OTT 관련된 종목이 그 알로이스도 있고 뭐 덱스터도 있고 그죠? 뭐 생명선이 있네요. 알로이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왔고 KTH와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대형 포장을 비롯해서 삼보 판지 차트는 대형 포장이 좋아요, 삼보 판지가 좋아요. 네, 뭐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삼보 판지가 좋죠. 생명선과 오일선이 딱 밑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더 우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건 대형 포장이에요. 이거는 뭐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이런 제가 모르는 자리에서 올라가던 말던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장중에야 뭐 트레이딩 가능하지만 트레이딩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대형 포장은 그런 자리에 있는데 요게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삼보 판지는 어떤 영향을 받았겠죠. 대형 포장이 오늘 시간에 급등을 해서 삼보 판지뿐만 아니라 또 뭐 신풍 제지도 있었고 한데 테린 포장도 있었고 네, 뭐 다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빠지는지를 잘 보세요. 네, 어떤 캔들이 딱 출현하고 나서부터 빠지는지를 보세요. 네,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5일선과 생명선이에요. 네, 빠지죠. 네, 빠집니다. 자, 아무튼 대형 포장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마 쿠팡 관련해서 지금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차트는 얘가 제일 제 기준에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SBI도 뭐 커뮤니티 내에서 뭐 손정이 뭐 얘기 막 하면서 쿠팡 관련주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요거는 네, 요 라인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확정이 됐었나요? 제가 CIS 요게 CIS 최대 주주 변경이 확정이 됐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에 CIS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CIS가 잘 나가고 있고 잠시만요. 최대 주주 GBI 말고요. 최대 주주 뭐 있지 않았어요? CIS 여기 있네요. 변경이 됐네요. 아까 GB 홀딩스 그래가지고 아무튼 SMI 인베스트먼트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CIS 관련주기도 하고 요 흐름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오늘 또 뉴스 나왔던 종목이 갤럭시아 머트리 이거 사명을 변경한 거죠. 이거 최근에 뭐로 변경한 거죠? 갤럭시아 컴즈에서 변경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오늘 앞에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영상으로 무조건 이럴 때는 정리를 하자 공략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 위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공략한 자리에서 좀 벗어나면 떨어진다고 이런 자리는 떨어진다고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팔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수익이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잘 사놓고 뭐 수익이 뭐 10% 20% 나 있는데 안 팔아가지고 결국 본절까지 왔다가 20% 요거는 이제 잠깐 사이버 머니였을 뿐인데 그게 마치 정말 내 원래 돈이었던 것처럼 착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팔면 잃지 않는 건데 그죠? 이미 잃은 걸로 착각을 해서 못 팔고 결국에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잘 좀 팔자. 평단 전에는 무조건 팔자. 그리고 손절 라인도 뭐 저는 뭐 일봉상의 흐름이 좋다면 최근에도 뭐 보여드렸을 거예요.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어제 뭐 보여드렸죠. 모트렉스 어떻게 좀 대응을 했었는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안 팔 때도 있어요. 본절을 웬만하면 본절을 하는데 웬만하면 본절을 하는데 저도 매매를 하고 한 마이너스 한 2%까지는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마이너스 6%든 마이너스 10%든 아는 자리 안에서라면 뭐 굳이
매도를 하지 않고 손실을 확정하지 않고 끌고 갈 때도 있는데, 일단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이 차트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대응을 당연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마이너스 3%면 3% 아니면 내가 가진 금액의 뭐 몇 프로 정도 빠지면 그냥 무조건 손절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건 수익보다도 어떻게 지키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모트렉스, 자, 갤럭시아 머트리 아까 차트 일단은 뭐 최근에 조금 시세 주고 나서 요거는 일단 대장주는 아니지만 나중에 정말 중요한 라인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치고 올라오면 또는 장중에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또는 장 마감 기준으로 요 라인 위에서 마감하면 네,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쿠팡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밖에 NX 말씀드렸고 AD 칩스 오늘 저도 뉴스를 봤었거든요. 인텔 뭐 관련해서 장중에도 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요게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AD 칩스 그 다음에 한국 아트라스 이거 뭐 자진 상장 폐지 뭐 이렇게 그런 종목 아니에요? 요거 네. 자, 아무튼 요게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뭐 매매는 안 했고 신진 SM이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요게 뭐 하는 회사더라? 네, 아무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레드불에 뭐 포착이 됐는데 기존의 거래량이 없었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뭐 상한가에서 뭐 포착이 됐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매매는 하질 못했고 그 다음에 유니테크노도 자동차 관련된 운송 부품주입니다. 부품주인데 최근에 그래서 흐름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요게 무상 증자 대박 공시가 나오고 네. 네,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갔고 삼성 공주는 앞쪽 영상으로 체크를 해봤죠. 자, 아무튼 오늘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요 정도면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한 마지막으로 한번 시간의 특징주들을 셀트리온 아까 봤고 현대바이오도 네, 지금 생명선 자리에서 9% 셀트리온 제약, 현대차 우선주, 삼성 SDI가 상승을 했네요. 시간에서 4% 상승을 했는데 네, 테슬라 손잡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삼성 아무튼 SDI가 4% 시간에서 4% 상승을 해서 아마 아까 상신 EDP라든지 네, 삼진 L&D 동국 RNS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에코프로 BM까지도 에코프로도 잘 나가고 있죠. 제가 최근에 한번 요거는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박셀바이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대형 포장, 시간의 상한가, CIS, 젠백스링크, KTH, 그 외에 뭐 상신 EDP, 삼부판지, 성호전자, 네, 일진머트리얼, 요것도 안 봐야죠. KMH 요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뭐 드렸을 텐데 오일선 벗어나고 생명선 벗어나고 안 봐야 됩니다. 오일선 기준으로 봤으면 요 손실 막는 거죠. 요 손실 생명선 기준이라도 지켰으면 요 손실을 막는 거죠. 무조건 차트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5일선과 21선, 네, 대일선은 제가 영상 할 때마다 거의 강조를 드리니까요. 근데 오늘 이 영상도, 네, 아무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려서 나중에라도 다른 분들 또 아무튼 보시면 좋겠네요. 5일선, 21선.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7시 9분인데 저도 이제 저녁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저는 이제 이번 주 강의가 있죠. 네, 강의 설명 좀 드리고 뭐 신청 계속 좀 꾸준히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 카운터텍 특강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라이브로 아프리카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녹화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댓글로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게 제 기준에서 제일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특강을 최소한 기본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이 수강하셔야 제대로 된 학습 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다른 기본 특강이 1월 30일에 있습니다. 요거부터 좀 강의를 그러니까 강의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기본부터 차근차근 수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그 밖에 이제 상반기 주식 특강 일정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현재까지는 특별 강의와 레드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행한 강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녹화 영상으로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좀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2월 이런 식으로 진행을 또 할 거고, 아무튼 특강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 아는 만큼 정말 보입니다. 모르는 건 건들지 마시고 아는 것만. 그래서 항상 좀 요거 잊지 마시고요.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도 시장이 아니라 정말 기존에 정말 시장이 잘 나가고 있다가 오랜만에 그죠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수익 중이더라도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경계해야 되는 것은 시장보다도 정말 욕심을 내는 내 자신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올려드린 두 영상 잘 좀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 내일장 모든 분들 잘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잘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